오늘 새벽에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이명철 해설이 유로파 리그 중계를 했고 3일 연속 새벽 중계죠 지금. 맞습니다. 오늘은 이 팀플레이 뮤직. 이병이 실망해. 한번 절면. 뮤직인지 미디어인지 순간 헷갈렸어요. 미디어일 수도 있으니까 더 번창하라는 뜻에서 미디어로 얘기하고 싶고 오늘 보이비님의 아주 빠른 비트처럼 저 역시도 빠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올림피아코스랑 이제 프라이부르크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선수가 양 팀에 속해 있고 특히나 올림피아코스에는 이제 두 선수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기대하시면서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무슨 뭐 그렇게 홍명을 많이 터뜨려요. 아니 뭐 레이저에다가 뭐 별의별 일 다 있더라 진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옹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되게 위험한 분위기거든요. 아니 해설 때 그 얘기 하더만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맞아요. 레이저는 특히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요. 라인업을 봤을 때 황의조 선수는 이제 선발 출전을 해서 풀타임 출전을 했고 황인범 선수는 그 코르베란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 전부터 이미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들은 황인범 선수가 계속 벤치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명단에 빠지거나 등의 어떤 상황이 있는데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점은 벤치에 들어왔고 중계 화면에는 아마 담기지 않았을 텐데 제가 하프타임 때 보니까 되게 열심히 몸을 풀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경미한 부상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휴식을 부여받았고 9월 A매치 출전이나 앞으로 있을 올림피아코스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없다.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다니엘 코피체레 선수가 이제 공미의 선발로 나오면서 정우영 선수는 벤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2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일단 유로파리그는 카라박전 그리고 이번 올림피아코스전까지 두 경기 모두 출전을 하게 된 정우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이 출전 소화 시간이 좀 정우영 선수가 좀 떨어져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정우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한 30분 정도 코리안 도비가 선사가 됐고요. 맞습니다. 같은 피치에 만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좀 짧게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코리안 도비가 일단 좀 맞춰지긴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어땠는지 아무래도 좀 궁금한데 풀타임을 이제 했기 때문에요. 황의조 선수가 정말 활발하게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고요. 배우 침투, 경합, 또 측면 쪽으로 빠져서 측면 쪽에 지원에 나서는 플레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가 상대했던 센터백들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한때 최소 실점을 이끌었던. 그렇지. 그만큼의 대단한 수비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 리나르트 그리고 영입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긴터까지 노련한 선수잖아요. 리나르트와 긴터가 이제 있는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등지고 턴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마지막에 결국 좀 막히긴 했었어요. 이거는 뭐 황의조 선수의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수준급의 수비를 만났다. 다시 한번 리나르트와 긴터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높게 박수를 좀 쳐주고 싶고 근데 황의조 선수가 그 보면 알잖아요. 몸놀림이라든지 전체적인 경합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몸 상태는 가벼워 보였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A매치 때도 충분히 좋은 컨디션 하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황의조 선수는 컨디션이 좋거든요. 팀의 컨디션은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도 중원 삭제 축구하던데요? 요즘에 제가 봤던 축구팀들 중에 제일 축구를 못하는 팀이 올림피아코스. 진짜 그 정도예요?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선수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같이 뛰면서 호흡도 맞추고 뭐가 안 되면은 막 말도 주고받으면서 야 우리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막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각 대륙별 대표들이 이제 첫 만남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야? 어색하죠. 언어도 안 통해. 행패스 하는데 자꾸 막 끊겨. 터치가 무슨 저기 센터백이 터치하는데 미드필더 쪽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패스를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터치가 나는데 벌써 그렇게 볼이 튈 정도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올림피아코스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팀의 그 경기력은 일단 개인 플레이가 좀 너무 많고요. 센터백이 기본적인 패스 미스를 너무 많이 보내요. 그 파파하브 시세나 우세노바 선수 둘 다 빌미를 제공하면서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사이좋게 좀 상대한테 패스를 헌납하면서 그대로 역습기를 좀 내주는 장면들이 전반전 내내 있었고요. 미드필더에 있는 부알라키스, 은빌라도 움직임이 적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앞을 바라보고 패스를 뿌려줄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백들도 미드필더가 못 믿어오니까 패스를 못 주고 미드필더 입장에서는 센터백들이 못 믿어오니까 자꾸 내려와야 되는데 막상 내려오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거 미드필더를 못 거치고 그냥 볼 잡으면 어떻게든 전방에 황의조 선수에게 쭉쭉 뿌려주는 다이렉트 패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쪽으로 롱패스를 때려놓고 황의조 선수 보고 저거 좀 받아줘 버텨줘 이런 느낌으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부알라키스 자리에 하프타임 중에 그 쿤데 선수, 피에르 쿤데 선수로 바뀌었어요. 근데 피에르 쿤데의 플레이를 한 장면으로 요약하면 91분 30초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피에르 쿤데가 센터백에게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상대 진영에 그
황의조 선수를 비롯한 공격 자원들이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에라라비 선수도 있었고 그때 피에르 쿤데가 쭉쭉 올라가면서 일단 어쨌든 볼을 전방으로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진영에서 하프라인까지 드리블만 20초 시간을 끄다가 패스도 못 준 채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홈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수비 실수들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들도 실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만약에 원정 경기야 그러면은 자 뭐 경기장 잔디 상태, 적응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패스 미스가 나와도 저 선수가 원래는 저 정도의 실력이 아닐 텐데 컨디션이 안 좋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홈이잖아요. 맞아요. 홈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면은 그 선수의 실력 같단 말이야 이게. 뭔가 그 올림피아코스 팬들의 엄청난 응원 열기에 홈 팬들은 다 홈 선수들은 응원 열기는 그래도 뛰어나. 우리가 그 응원 네. 열기에 야 우리 어쩌지 하면서 자신들이 압도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진짜 심각하게 나빴다. 요약하면 중앙은 황의조 바라보고 롱패스, 맞아요. 측면은 그나마 풀백이 올라가면서 전진 이후에 크로스를 좀 보여야 되는데 이날 의외로 이제 그 국내 중계로 이제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경기 중까지 화면에서 하메스 선수를 안 잡아줬는데 경기 전에 하메스가 이딴 식을 치렀어요. 그래요 이날 스카이박스에서 마르세르랑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팬들한테 인사하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 함께 뛰었고 네, 경기를 보면서 90분 동안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하메스가 이렇게 경기장에 나와서 인사를 함과 동시에 올림피아코스 SNS가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하메스가 이제 좀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됐는데 문제는 그 하메스와 마르세르조차도 경기 보면은 그 생각 들었을 것 이거 같아요. 괜히 왔다? 눈 감으면 레알 마드리드다. 눈 감으면 레알 마드리드다. 야, 눈 감으면 레알 마드리드다로 안 돼. 이거 이제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선수 마르셀루랑 저 하메스 모두 경기 끝나자마자 안첼로티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독님 혹시 남은 자리 있냐고. 그때가 좋았어요. 네, 요즘에 그 아자르 그 자리 있잖아요. 좀 비워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전에 황인범이 있을 때는 빌드업이 좀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술이 잘 녹아들지 않은 것 같고 개인 역량에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올림피아코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황인범 선수는 올림피아코스에서 개인 역량만으로도 팀의 후방 빌드업을 풀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미 그런 모습을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나 이전의 리그 경기 때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황인범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게 이 팀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우영 선수가 한 30분 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이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의 주전이야 라고 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정우영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출전 입지가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위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시즌보다 뎁스가 좀 강화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번 경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다니엘 코피 체레 선수. 이 체레 선수가 폼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올라왔어요. 이번에 영입을 한 선수인데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 체레 선수 그리고 살라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좀 주전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프라이부르크의 패턴을 봤을 때 이 정도의 4-2-3-1 기준 이 정도의 1-2선 구성으로 주전과 서브 구성은 일단 맞춰진 것 같거든요. 전방에는 일단 휠러. 네, 헬러 선수가 워낙 연계 좋고 경합을 잘해주기 때문에 요즘 부상 때문에 못 나서 그렇지 원래는 헬러 선수가 좀 전방에 있고요. 그레고리치가 백업 그리고 페테르센도 만능 조커 이렇게 전방 공격수는 이미 3명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레고리치가 상당히 잘해서 지난 시즌에 원래 데미로비치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데미로비치가 되게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레고리치는 지금 초반에 골도 넣어주고 있고 괜찮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윙은 그리포인데 그리포의 백업은 뭐 누구나 나올 수 있는데 일단 M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리포가 워낙 팀 내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절대적이어서 웬만해선 안 빠지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그리포랑 그 왼쪽 풀백의 귄터랑 웬만하면 경기에 나란히 꾸준히 나가요. 거기는 핵심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자리는 백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태몽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백업은 적어놓지 않았고요. 공미 자리는 원래는 살라이 선수가 주전인데 이번에 살라이 선수가 또 약간 안면 쪽의 부상을 리그 경기 때 당하면서 일단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코피체레 선수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코피체레, 다니엘 코피체레 이 체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좀 해줬다는 점의 특징이고 오른쪽 윙도 최근에 이제 부상으로 빠졌다가 요즘에 복귀한 샤데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선수 도안 리치 선수 이렇게 지금 오른쪽 윙도 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확고한 주전, 확고한 백업 혹은 주전 경쟁을 할 만한 선수들만 일단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도 지금 뎁스가 이 정도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여기서 공미 자리를 들어가자니 살라이랑 체레 선수와의 경쟁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고 오른쪽 왼쪽 윙 자리도 지금으로서는 자리가 좀 주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정우영뿐만이 아니고 팀 내 어린 유망주인 바이스 하우프트나 중앙 미드필더이긴 하지만 간간히 2선으로 나오는 카이테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경쟁 자체가 빡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2선 어디에든 나왔고 만약에 왼쪽으로 나와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풀어주고 중앙에서 나오면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뭐 풀어주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선에 어디 나와도 이상하진 않긴 한데 이렇게 스쿼드 뎁스를 또 정리하고 보니까 올 시즌
이제는 한동안 주전 경쟁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걱정이 좀 되죠. 그러네요. 정우영 선수는 이번에 올림피아코스전에 나가서 그래도 부지런한 압박으로 30여 분 동안 올림피아코스의 빌드업을 방해를 했고, 먼저 정우영 선수가 압박을 하면서 상대 바칠레크 골키퍼를 방해하고 그런 동안 올림피아코스가 템포가 늦어지면서 이후 상황에서 볼을 끊고 역습이 나왔던 상황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정우영 선수가 직접 볼을 뺏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볼 끊기고 바로 역습이니까 정우영 선수가 딱 골대 근처에 남아 있었고 그리포가 왼쪽에서 볼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리포가 볼을 넘겨줬으면 정우영 선수한테 득점 찬스가 열렸을 것 같아요. 아마 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때 그리포가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해서 결국 정우영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못했죠. 이런 아쉬움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아쉽지만 정우영 선수의 영향력이 30분 동안은 미미했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9월 대표팀 명단에 황의조, 황인범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 모두 뽑혔습니다. 맞아요. 뭐 경기를 아예 못 뛰었던 황인범 선수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A매치 국내에서 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조규성 선수도 전역하고서 굉장히 몸이 가볍거든요. 맞아요. 전북으로 가서. 예. 그래서 황의조 선수와 이제 주전 경쟁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정우영 선수도 뭐 아예 못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추천 소화 시간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 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알잖아요. 국가대표 와가지고 잘한 다음에 소속팀 가서 그때부터 다시 주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지금은 이제 출전 일지가 좀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을 하면서 차근차근 조금 더 장점을 좀 임팩트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우영에게 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역시 짧은 출전 시간 중 임팩트. 아마 조커로 일단 현재로서는 쓰일 가능성이 큰데 그때라도 인상을 남기면서 매 경기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정우영 선수의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측면 플레이 및 드리블이 역시 향상될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예, 프라이부르크의 공민은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빠지는데 측면으로 빠질 때마다 정우영 선수가 드리블로 아직 상대를 제치는 데에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못했거든요. 근데 1대1 드리블 상황에서 볼을 지켜내고 상대를 제쳐내는 소양이 조금 더 갖춰진다면 아마 조금 더 프라이부르크로서도 조커로서 아니면 이선의 어느 지역에서건 정우영 선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리블 그리고 측면 플레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야 팀 내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정우영 선수가 다소 애매하다는 평가를 씻어내고 프라이부르크의 스쿼드 자원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정리하면 그거네요. 짧은 시간에 임팩트 보여주자. 맞아요. 예. 그리고 황의조 유감이다. 올림피아코스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냥 참 쉽지 않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죠.